이거 해야 되고 안 되면 불행하고 학교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봤었어요. 오늘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. 내가 이만큼 행복해졌으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제가 듣기로는 이제 최근에 구글을 퇴사하셨다고. 네. 그래서 원래 구글 코리아에서 시작을 했고요. 승진 한번 하고 3년 반 전에 스위스로 갔어요. 그러면 스위스에서도 구글을 다니셨던 거예요? 네네. 아. 그래서 총 6년 반이었어요. 구글 검색에 여행 관련된 서치 결과를 보여주는 작은 유닛이 있었는데 그거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. 오, 세계적인 그리고 손에 꼽히는 IT 갭이잖아요. 거기서 네. 이제 개발자, 그 연봉도 엄청 높다고 유명한 직업인데 네. 퇴사를 하셨어요. 저는 대기업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퇴사를 5번 했거든요. 아 정말요? 네.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7년 있는데 각자 퇴사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.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아쉬울 게 되게 많잖아요.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퇴사했는지 얘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. 그 전에 스타트업에도 2군데 다니긴 했었는데 아 정말요? 총 8년 개발자로 일을 했거든요. 1년 반은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6년 반 있었던 건데 네. 이제 이번에 퇴사할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2가지였던 것 같아요. 그만두면 뭘 할 것이냐가 있어야 되고 그만두면 뭘 할 것인지 있어야죠. 네,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번째는 그만둘 수 있는가. 아, 내가 그만둘 수 있는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것저것 뭐 여러 했을 가지 때 내 해서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가. 네. 아. 그렇게 2가지인 것 같아요. 회사에서도 점점 뭐 레이오프 하고 이런 뉴스도 뜨고 그랬잖아요. 네네. 재작년 1월에 팀에서 뭐 3명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아 그만 다니고 싶다. 옆 사람이 잘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때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. 아 나 진짜 진절머리 나서 안 되겠다. 이랬더니 남편이 그럼 뭐 할 건데? 답이 없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또 성격이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럼 그걸 찾아야겠다고 작년 초부터 좀 열심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항상 안 하고 싶었어요. 그 코딩이 일을. 싫었어요. 개발이. 그냥 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막 다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했어요. 저는 원래 컴퓨터 쪽에 가게 된 것도 그냥 이과였고 저는 로봇에 관심이 있었어요. 로봇이니까 기계공학 쪽으로 해야겠다. 그래서 기계공학 첫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컴퓨터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연구보다 이 수학 공부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. 4학년 2학기에 러시아에 무슨 수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갔어요. 거기서도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저랑 같은 수업을 듣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구글 코리아에서 연락이 와서 인턴을 해보지 않겠냐. 그래? 어차피 지금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인턴이라도 한번 해볼까?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김에 그 면접을 금요일날 봤는데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어요. 그래서 운 좋게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잘 다녔어요. 그래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어차피 뭐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구글 풀타임에 가고 싶었으나 몇 번 떨어지고 인터뷰를 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럼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첫 회사 다녔는데 너무 별로였고요.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? 괜찮아요. 제가 너무 어렸고 사실 저도 뭐 하는지 모르고 원래 거기서 더 오래 일을 하고 있던 남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분 입장에서도 제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았겠죠?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거기다 어린 애가 나한테 그러니까 지시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막 싫으셨군요. 그 마음이. 그랬을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때는 진짜 5개월밖에 안 다녔어요. 5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구글 인턴할 때 알게 된 분이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1년 동안 다른 회사에 그랬는데 그것도 좀 안 좋게 퇴사를 했고. 왜요? 대우를 잘 해주고 저를 뽑으셨는데 잘 안 됐어요.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진짜 여기 떠나야겠다.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구글 다시 면접 봐야겠다. 그때 또 면접 볼 타이밍이 왔었거든요. 면접을 봤는데 그때 됐어요. 저도 퇴사 여러 번 해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지나 뭐 대우나 뭐 연봉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도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서 상사가 별로인 부분이 보였을 때 참아야 되는데 이 사회성이 떨어진 건지 저도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. 말을 해야 돼요. 네, 말을 해야겠는 거예요.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러고 계속 다니면 저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. 연봉은 근데 만족하셨나 봐요? 그거를 이제 놓는 게 좀 쉽지 않아요.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. 저는 제가 퇴사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
저는 그래서 기준이 명확했거든요.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나?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쵸. 같이 사람이 꼭 그 진짜. 일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.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런 것도 함께 배우니까. 저도 제가 그 와중에서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회사가 상사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상사분을 통해서 리더는 저런 게 진짜 리더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아, 저도 제가 방금 욕했던 그 회사에 진짜 좋았던 상사분이 네. 진짜 좋았어요. 그러면은 네. 구글에서의 6년 반이면 진짜 꽤 긴 시간이잖아요. 제 생각엔 너무 긴 시간이에요. 이렇게 다닐 줄 몰랐어요. 전 그 사이에 퇴사를 5번이나 했다니까. 구글은 또 그 구글러라는 또 자부심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구글을 다니는 이유, 돈 잘 준다.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알아준다. 그쵸. 구글 다닌다 네. 그러면은. 얼마나 좋아요. 엄마 아빠도 좋아해요. 음. 또 복지가 좋았어요. 좋죠. 왜 항상 그거 있잖아. 우리 미끄럼틀에서 내려오고. 제가 마지막에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면서 퇴사했어요? 마지막으로 7위 오피스 상에 오, 미끄럼틀 탄 거였어요. 멋있다. 우리가 상상만 하던. 그리고 또 오늘 퇴사하나 내년에 퇴사하나 달라지는 건 구글 7년 반 일했어요 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고, 그리고 제가 5년 전부터 명상을 하면서 놓아버리는 연습을 좀 했어요.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무슨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막 엘리트 코스 밟은 그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는데 요가로만 묶여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진짜 저런 것도 진짜 대단한 거구나. 그걸 보면서 사회적 지위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어요.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쉽게 버릴 수 있었고, 복지는 솔직히 점점 안 좋아졌어요. 진짜 솔직하네. 그게 저는 코딩을 엄청 즐기면서 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. 결국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 아닐까요? 내가 하는 일, 다른 것들은 직이잖아요. 뭐 사회적 입지나 그 회사의 네임밸류나 네. 복지나 직보다 업에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, 그냥 항상. 그런데 그냥 그걸 참고 살았던 게 이것 많은 것들 때문이었는데, 돈, 뭐, 지위, 복지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, 이런 것들을 좀 놓아버리거나 이러면서 점점 이거 맞나?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, 와, 이건 진짜 해보신 분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게, 그 하기 싫은 것들을 다 참고 해가지고,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회사의 연봉에 직장에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 다른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. 제가 원래 그냥 요가 하는 걸 좋아해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는데 명상을 5개월 동안 매일 했어요. 뭐 자격증을 따려면 명상을 매일 15분 해야 된다는데 거짓말 하고 싶진 않고, 그래서 명상을 매일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다가 거기에서 철학 수업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물어봐 주셨던 게 행복이란 뭔가, 왜 사는가, 죽음이란 뭐 이런 것들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질문들을 막 탁탁 던져주시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열심히 해왔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이 시점에 방향성을 좀 찾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를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고, 어릴 때부터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이거를 나오면 얻으면은 네. 행복이 올 것이다. 네, 성취는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성취를 좀 그래도 해봤는데 행복이 따라오진 않더라. 사실 그 구글 다닌다, 그게 행복한 거랑 매일매일 8시간씩 일하는 거는 너무 다르죠. 다른 일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, 나는 원래 원했던 게 행복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진짜 이제는 하고 싶은 거를 하긴 해야겠다. 그게 좀 행복에 더 가까운 방법인 것 같다. 제가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.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그 찾으신 방법이 있으실까요? 막 이것저것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. 코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족한 마음을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배우러 다녔을 수도 있는데, 저는 성악도 했고요. 오. 요가 막 자격증 따러 다니고 차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런 거를 막 했었어요.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보이는 거 하고. 그래요, 이렇게 해야 돼요.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?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?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은. 맞아요. 그래서 찾으신 게. 그때 구글에서 무슨 수업이 있었어요. 라이프 디자인 하는 수업. 라이프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게 4가지다. 좋아하는 거, 잘하는 거, 나의 가치, 남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가. 이거 4가지를 각각 써보라고 했어요. 그 4가지가 다 완성이 되면 그걸 엮을 수 있는 게 있는가. 그래서 한 문장을 만들게 했어요. 제가
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행복해졌거든요. 네.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선만 바뀌어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를 너무 많이 느껴서 그걸 주변에서도 느끼고 한국인들이 불행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. 진짜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. 그게 남에게 주고 싶은 가치였고 제 가치는 모두는 평등하다 이런 게 있었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뭐 요가, 명상 이런 것도 배웠고 좋아하고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프로블럼 솔빙을 계속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남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뭐 명상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싶다. 그게 그때 내린 결론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걸 약간 생각 정리를 한 게 남편이랑 같이 모으고 싶은 그 액수가 있었어요. 네. 거기에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. 그랬는데도 생활비 정도는 벌겠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. 뭐라도 할 것이다.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좀만 포기하면은 정말 놀랍게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.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월급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비싼 데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먹고 그래도 세이빙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딱 퇴사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번 돈이 없잖아요. 근데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월에 그게 한 7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70에서 80만 원. 네. 그럼 한국에 돌아오면은 제가 우선은 집은 내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밥값도 굽고 월세도 안 나가고 서울에 있으니까 차가 뭐가 필요해요. 대중교통 타면 되지. 그래서 7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취업을 안 하고 1년 정도 유튜브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. 전업으로.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래도 내가 혼자 살았었는데 혼자 살아야지, 살던 그 컨디션 그대로 자취해야지, 맞아요. 내가 사던 거, 내가 친구들 놀던 거 해야지, 차 몰던 거 똑같이 몰아야지, 한국에서 그랬으면은 절대 여기까지 못 왔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에 완전 몰입해서 일 못했을 것 같아요. 그게 진짜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데 네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. 그게 말이 쉽지 이렇게 하는데 전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올해 70, 80만 원밖에 못 벌어. 네. 못 버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루에 저 막 10시간 넘게 했거든요.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. 네. 저도 근데 그때 신기한 게 매일 아침 요가를 갔어요. 오. 요가 갔다가 집에서 밥 먹고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면 그거 들고 제 사무실 가서 일하고 네. 그러고 이제 그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다시 10시에 집에 오고. 근데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중요해서 이거 못 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8시간씩 일하는 게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. 아직 그 지기 주는 달콤함이 아직 달콤한 거예요. 이거 보시는 분은 막 그럴 것 같아요. 부정적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지금 이런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용기 있는 선택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회사에서 내 쓰임을 다해서 그 가치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다는 거는 나는 밖에서도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뭔가 회사에서 이만큼 해봤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겠다. 뭔가 그런 확신이 좀 더 처음보다는 훨씬 생겼던 것 같아서 후회하지 않아요. 그 직장 생활을. 나의 머리 비우고 마음 비우는 행위들 있잖아요. 뭐 명상이나 뭐 걷기나 여러 가지 네. 요가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뭔가 나를 한번 멈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길러주니까 저는 그게 과학적이지 않은 납득이 안 되는 걸 별로 안 믿는 타입이었는데 더 그러셨겠다. 또 네. 이과시고 네, 하니까. 그래서 전 명상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요가 배우러 그 자격증 따러 간 거예요. 그냥 운동 삼아 시작하는 거죠. 이 자세를 제대로 하고 싶다. 음. 정확히 해부학적으로 맞춰서 하고 싶다. 이것 때문에 간 건데 네. 뭐 명상을 시키네요? 막 그러면서 무의식의 세계로.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. 차크라가. 진짜 해보니까 내 생각을 멈춰서 보는 그런 게 있구나. 그래서 그걸 직접 해보면서 제 삶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고 제가 바뀌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요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너 행복해 보인다.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니까. 네, 편해 보인다. 이런 말도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막 애썼거든요. 그게 진짜요? 정말 괴로웠어요. 이거 해야 되고 안 되면 불행하고 학교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봤었어요. 오늘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. 그 정도로 나를 갉아먹으면서 공부하셨구나. 정말 저는 많이 배웠어요. 내가 이만큼 행복해졌으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 진정성이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.
도전해보신 건 있지만 아직 용기 내지 못한 친구들에게 우선 해보시면 됩니다. 뭐든 주변에 보이는 뭔가 눈에 띄는 것들을 하나씩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.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둘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비엘리트와 엘리트의 대화였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